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성공사 함께 공부하게 될 신명수 선생님입니다. 자, 내성공사는 저랑 그리고 김홍길 선생님이 함께 할 건데, 이번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내성공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실습 과목인데, 온라인으로 실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학기 1학년 때 배운 회로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심화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 학기에 한 걸 다 복습을 했는데도 등교 계약을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거 6교시 동안 이루어질 건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1교시와 2교시의 회로도 하나 알아볼 거고 3교시와 4교시에도 회로도 하나 알아볼 거예요. 회로도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첫 번째 시간에는 동작과 기자재가 어떤 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핀번호를 매겨보고 곡선도를 한번 그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5교시에는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볼 거고요. 6교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영상을 보고 수업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시간으로 자기유지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기유지회로 동작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유지회로에 어떤 부품, 어떤 기자재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여기 RTUW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 RT와 U, W는 전원을 의미하는 220V 전원을 의미합니다. 220V 전원을 의미하는데 R과 T는 입력, UW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보통 3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R상과 T상 말고 R상, S상, T상, 그리고 U상, V상, W상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RT 그리고 UW 두 개의 상만 사용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 MCCB입니다. MCCB는 차단기를 의미하는데 우리말로 차단기라고 하는데 전원이 R상과 T상을 통해 투입되더라도 이 차단기를 올리지 않으면은 차단기 내려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이 MCCB를 무조건 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동작을 확인할 때 MCCB를 올리는 습관을 꼭 들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할 건데 실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에 유의하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푸시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푸시 버튼 BUTTON. 자, 푸시 버튼의 P와 B자를 따서 우리 이 회로도에 나타날 때는 보통 PB1, PB2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푸시 버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 PB하고 숫자를 통해서 어떤 푸시 버튼인지 나타내게 됩니다.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누른 버튼이 있는 기자재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여기 푸시 버튼 보면은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하나는 지금 떨어져 있고 하나는 지금 회로에서 선을 연결시켜지지 못하고 있고 하나는 선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이 선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A 접점이라고 하고, 선이 평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B 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접점은 평소엔 떨어져 있다 그래서 NO 라고 약칭을 쓰고, 푸시 버튼 이 B 접점은 평소엔 붙어 있다 그래서 NC라고 하는데, 이 NO는 노멀 오픈의 약자고 NC는 노멀 클로즈의 약자입니다. 자, 평소엔 열려 있고 평소엔 떨어져 있는 A 접점과 B 접점. 지금 이 푸시 버튼 봤을 때 여기 조그만한 선들이 푸시 버튼인 거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짝대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고, 이 B 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 회로가 누르면 떨어지게 되면서 회로를 연결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서, 이 A 접점은 평소엔 붙어 있고, 아니죠. 평소엔 떨어져 있고, 누르면 붙는 그걸 A 접점이라고 하고, B 접점은 반대로 평소엔 붙어 있고, 누르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데 푸시 버튼을 보면은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어요. 푸시 버튼에는 나사가 크게 4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사가 4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무언가가 이렇게 판때기가 연결돼 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붙는다. 따라서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게 평상시엔 붙어 있는데 눌렀을 때 떨어지니까 얘가 B접점이 되겠고, 이 밑에 나사 2개가 평상시엔 떨어져 있는데 누르면 붙게 되니까 얘가 A접점이 되겠죠. 자, 그럼 푸시 버튼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릴레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이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릴레이. 이 릴레이는 어떤 전자석에다가 코일을 감아놨어요. 전자석에 코일을 감아놓은 형태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이 아니라 전기기기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하는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푸시 버튼이 사람이 눌렀을 때 연결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거였는데, 릴레이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어버려서 회로를 끊어버리거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릴레이는 둥그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릴레이는 보통 8핀이 있고 11핀이 있는데, 지금은 한번 8핀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자, 여기 2번과 7번이 있고 1번, 8번,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8개의 핀이 있는데, 보통 2번과 7번은
220V 전원선을 보통이 아니라 2번과 7번은 220V의 전원선을 이용을 하고 이 1번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1번과 3번, 4번이 한 묶음, 8번과 5번과 6번이 한 묶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자, 평상시에는 1번과 4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과 1번은 평상시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8번과 5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6번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A접점, B접점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번과 4번이 A접점이 1번과 4번이 붙어 있으니까 B접점이고 1번과 3번이 A접점이고 그리고 5번과 8번이 B접점이고 6번과 8번이 A접점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릴레이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3번이 자석처럼 변해가지고 이 짝대기가 이쪽으로 옮겨붙게 돼요. 그리고 얘도 8번과 5번에 있는 짝대기가 6번으로 옮겨붙게 돼버려서 전류가 흐르면 1번과 4번은 떨어지고 1번과 3번이 붙어버리고 5번과 8번 떨어지고 6번과 8번이 붙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릴레이가 동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릴레이가 여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전기적인 용어로서 자속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그냥 여자된다라고만 알고 있고 흔히 말하는 전구의 램프가 온되었다랑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릴레이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기 램프 하나 남았는데 램프에는 전류가 흐르면 점등 켜지게 되고 흐르지 않으면 소등이 되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그러면 이제 1교시 남은 시간 동안 이 자기유지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자기유지 회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유지 회로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동작을 유지해주는 것을 자기유지회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동작을 유지해서 자기유지회로라고 한다. 자, 그럼 동작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지금 R상과 T상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면 지금 이렇게 전류가 들어올 거고 전류가 흐를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푸시 버튼 1이나 릴레이 A 접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푸시 버튼 1을 누른다. 만약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푸시 버튼 1, 2가 붙어 있는 상태니까 이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오고 전류가 들어가고 릴레이가 여자가 되게 될 거예요. 릴레이 여자. 자, 그럼 두 번째로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이 릴레이 A 접점이 여기에 철컥하고 붙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로 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램프 점등. 그리고
푸시 버튼 1에서 손을 떼더라도 손을 떼서 이쪽에서 전류가 못 흐르게 되더라도 릴레이 A 접점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르기 때문에 릴레이는 계속 여자가 된 상태예요. 릴레이 여자. 계속해서 여자가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태에서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여기에 푸시 버튼 2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릴레이가 소자가 되게 되고, 릴레이가 소자가 되면은 이 릴레이 A 접점이 붙었던 것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램프에도 전류가 또 흐르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릴레이가 소자가 되고 램프도 소등이 된다. 자, 근데 지금 푸시 버튼 2를 누르기 전에 이 릴레이가 계속해서 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지가 된다. 푸시 버튼 1 떼더라도 자기 스스로 동작 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유지 회로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한번 타임 차트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타임 차트. 자, 처음에 푸시 버튼 1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류가 어디로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릴레이와 램프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푸시 버튼 2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1을 누르면 푸시 버튼 1이 붙어버리고 그럼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면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은 이 릴레이들 A 접점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램프에도 같이 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푸시 버튼 1에서 손을 떼도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지만 이 붙어있는 A 접점을 통해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 릴레이는 계속 동작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램프에도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이때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이게 떨어지게 되고 이쪽을 통해서 흐르던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고 이 릴레이는 소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릴레이는 소자가 되고 릴레이가 소자가 되면은 이 릴레이 A 접점 떨어지고 이 릴레이 A 접점 떨어지니까 램프도 소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부분까지가 이거 1번 동작이고 요 부분까지가 자기 유지되는 부분 2번, 이 부분이 3번입니다. 자, 다들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동작을 유지하는 회로를 우리는 자기유지 회로라고 한다. 이 자기유지 회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뭐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갔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정말 많은 곳에 쓰이는 기본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교시 때 회로도에 핀번호 매기는 것과 곡선도를 어떻게 그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